거대 양당이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청주시 의회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의회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며 예산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로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차량으로 세종시의 교통 체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최적의 신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대적인 교통 여건 개선에 나섰습니다.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장 100곳의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캠핑장 취소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가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원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장에선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입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1차 검증 신청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과 성비위, 음주 뺑소니 등의 범죄 이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큰 논란이 된 LH 사태를 계기로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회의에서 5명이 부적격 처리됐고 1명은 부동산 관련 사유였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자 이런 것까지를 전부 다 검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중앙당이 결정한 지방의원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과 청년에 강제 할당하는 지침을 두고는 검증 신청자가 30%에 못 미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남성들 지금 준비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방의원 공천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원 당규와 공직선거법,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시험에서 기초의원 비례는 상위 35%, 광역의원 비례는 상위 15% 이상을 받아야 하고 지역구 출마자 적용 범위는 지역 도당에서 정합니다. 본인이 이제 뭐 유리하고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박식하고 아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거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꼭 그 혐을 봐서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는 2차례 이상 토론회를 벌여 공천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방 정부라든지 또는 그 지방 의회를 구성할 때 좀 더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인물들을 진출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자 검증 강화가 풀뿌리 지방자치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FC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인 청주시의회 상임위가 오늘 열렸습니다. 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일로 미뤄졌지만 분명한 건 프로축구단 창단 지원을 위한 의회의 기류 변화입니다. 홍은표 기자입니다. 프로축구단 창단지원금 20억 원에 대한 지원 여부를 논의하는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의 질문은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의 필요성에 맞춰졌습니다.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 창단 준비 사업 추진의 타당성, 보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도 역시 문화의 한 분야로 봐서 지금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또한 유소년들에 대한 그 축구 열망이랄까 진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응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축구단이 창단될 경우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청주 FC가 창단하면 과장님께서는 청주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효과도 이제 한 300명에서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누릴 수 있고요. 또한 여기서 오는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단 평가된 자료에 의하면 한 110억 정도.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축구단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하게 묵다간 거 아니에요. 행정의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해 정주시는 20억 원 이외에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초 이시종 지사의 공약이었고 이후 민선 6기 이승훈 청주시장 시절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이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번번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한 기류 변화가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것입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 좀 문서화해서 좀 협약을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주시의 상임위의 예산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당시보다 인구가 3배 넘게 불어날 만큼 도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도로 상황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세종국책연구단지가 위치한 교차로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세종청사와 청주로 향하는 차들로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도로는 좁고 차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정체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민들의 발의를 할 수 있는 택시입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와 비교해 인구는 3배 이상 늘었지만 운영되는 택시는 70대가 늘어나는 데 그쳤고 인구 1000명당 택시 대수는 0.92대, 청주의 4.89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한 10분 정도를 기다려봤는데 택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종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통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우선 택시 86대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차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량 데이터를 수집해 최적의 신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요 정체 교차로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최적의 신호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교차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교통 문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심의 일반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캠핑카를 위한 200대 규모의 외곽 전용 주차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최근 숙박 예약을 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나 예기치 않은 확진 판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그런데 캠핑장의 경우 대부분이 취소 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를 선호하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캠핑과 글램핑 수요는 코로나 발병 전인 2019년보다 1년 만에 73%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예약중개 플랫폼 내 캠핑장 100곳의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성수기나 비수기, 주말과 주중 등을 따져 위약금을 정해야 하지만 모든 캠핑장에서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수기 주말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한 곳이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예기치 않은 취소 사례가 들면서 관련 규정이 생겼는데 82곳은 약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한테 불리하지 않는 캠핑장 이용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유사하게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함께 고려해서 환급 기준을 마련하고 캠핑장 계약 해지에 불만을 표시하는 소비자 상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예약 후 2시간 이내 취소했지만 환급을 거부당했고 또 다른 소비자는 야영장에 텐트 지퍼가 잠기지 않아 이의를 제기해 퇴실했는데도 자체 약관에 따라 금액의 50%만 지급받았습니다. 당일날 늦은 시간에 저희가 입실한 상태여서 바로 나와서 또 바로 다른 곳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당황스러웠죠.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장 예약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에 도움을 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나누면 기쁨이 2배, 봉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충북의 봉사왕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제6회 충북 봉사대상 수상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홍도화 씨는 경력 40년이 넘는 베테랑 미용사입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 배웠던 홍 씨의 미용 기술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실천 수단입니다.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미용을 가르치고 요양원과 독거노인 무료급식 봉사까지 어느새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봉사의 삶입니다. 첫 봉사 감정이 지금도 마음에 느끼거든요. 마치 그 사랑하는 애인을 만난 것처럼 그런 설렘이었어요. 그 설렘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 제6회 충북 봉사대상에서는 재난구호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실천한 숨은 봉사자들이 발굴됐습니다. 국내를 넘어 라오스와 미얀마 등 해외 아동들을 도와온 학생 봉사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말로만 응원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친구가 돼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CJB와 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가 지난 2016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는 충북 봉사대상. 올해도 7개 부문 11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고급스러운 이런 봉사보다는 순수한 마음이 우선 많이 보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라든가 저희들도 봉사단체지만은 더 신기일전해가지고서 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봉사를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충북의 나눔 문화를 더욱 활짝 꽃피우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시간대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지난 22일 8,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이틀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541명, 충주 959명, 진천 614명, 음성 432명 등입니다. 충북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률은 주민등록 인구 기준 67.1%, 접종 대상자 기준 79.1%입니다.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172억 원에 사들였고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며 이듬해 17억 9천여만 원 규모의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행정 1부는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1억 8,500만 원을 추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현 청사와 청주병원 부지를 포함한 2만 8천여 제곱미터 터에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박문희 도의장이 최근 충북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곽상원 전 민주당 동남 4군 지역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장은 충북에서 활동도 하지 않고 당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건 당원과 충북 도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40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는 최근 동남 4군 지역위원장을 사퇴하고 중앙당의 충북지사 출마를 위한 예비 후보자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창원 충북도 의원이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허 의원은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주를 더 이상 세종과 대전에 들러리 서지 않는 중부권 최대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혁중 전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이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장 선거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권 씨는 문체부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1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100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영화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제1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충북도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 회장 등을 역임한 국민의힘 최재욱 예비후보가 증평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재욱 예비후보는 군민건강 치매 제로 실현과 치유농업 복지 구현,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농가와 주민소득 증대, 증평사단 퇴역군인 정착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청주 소나무길에서 정치개혁을 강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는 정치개혁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거대 양당은 구태 정치를 극복할 개혁 공천을 실현하고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조속히 선거구를 획정하고 여성 공천 할당제 의무화 등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3월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충북에서도 오늘 61개 고등학교에서 실시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출제한 이번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등 5개 영역에 걸쳐 1, 2, 3학년 2만 2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과 격리 등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은 재택 응시가 가능했지만 온라인 시스템의 접속이 폭주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